수학책 30쪽 분수의 곱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수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 5학년 1학기 때 분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배웠죠? 그래요, 더하기와 빼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5학년 2학기 때는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와 연산이라고 했어요. 수에서는 어떤 수들이 있었죠? 자연수, 그리고 분수. 분수 친구인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수들을 우리는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산에는 어떤 것이 있죠? 그래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일 거예요.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5학년이라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5학년 1학기 때 완성했고요. 5학년 2학기 때 바로 분수의 곱셈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6학년 때 가면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배웠고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눗셈은 6학년 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를 연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러분이 6년 동안 모두 익혀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 연산이 초등학교 때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수학학습에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을 때 천천히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빨간색 모양의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넓이에서 3분의 1이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아하,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들 이 두 친구의 이야기 다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친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나요? 그래요. 직사각형 종이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빨간색 부분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바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 단어는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때 처음으로 곱셈이라는 거 배우는데요. 여러분 그때 곱셈 구구한다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5학년이 돼서 한번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풍선의 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풍선은 이렇게 4개씩 하나, 둘, 두 묶음이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4의 2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배라는 개념을 곱하기를 써서 4 곱하기 2는 8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렇게 풍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4개씩 두 묶음은 4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 4 곱하기 2라는 의미는 2배이므로 4 곱하기 2이고요. 우리가 4 곱하기 2는 똑같은 수인 4를 한 번, 두 번 더한 것을 4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개념은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분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분수는 전체가 있고요. 이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얼마큼 차지하는지. 이 종이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4cm예요. 이렇게 4cm를 2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똑같이 반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은 2cm가 되는 것을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종이띠 4cm의 2분의 1을 구할 때는요. 4cm의 종이띠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전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2cm가 된다라는 과정을 배웠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분수의 곱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 이거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단원을 통해서 어려워 마시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5학년 2단원 분수의 곱셈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연순회 반 친구들은 민속촌으로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민속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부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콩물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다. 우리 얼른 두부를 만들어 보자.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물을 4분의 1리터씩 2번 담아 모두 사용했어. 이렇게 꾹꾹 눌러서 두부를 완성했어. 와, 맛있겠다. 상모 돌리기 체험도 해본다고 해요. 친구들의 상모 끈 길이는 서로 달라요. 내 상목근의 길이는 6m의 3분의 1이야. 내 상목근의 길이는 2m의 3분의 1이야. 그럼 나랑 지혜의 상목근 길이가 몇 미터인지 궁금하네. 조각보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요. 슬기야, 조각부를 만드는데 전체 보자기에 얼만큼 사용할 거야? 이만큼 잘라서 사용할 거야. 슬기가 잘라서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일까요? 우와,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이었어. 그치? 나도 너무 재미있었어. 난 상모 돌리기 체험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재미있었어. 민속촌으로 체험학습을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 이번 단원에서는 분수의 곱셈을 배워봅시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민속촌에서 어떤 체험을 하기로 하였나요? 그래요. 먼저 콩물로 두부 만들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상모 돌리기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각보 만들기, 한지 만들기 이런 것을 하기로 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민속촌 가보셨나요? 가본 친구도 있고 안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민속촌에 가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활동이 떡방아를 한번 찧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떡방아를 찧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떡을 이렇게 찧어서 만들었구나라는 경험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민속촌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분수와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분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나요? 그래요. 두부 만들기 체험해 보니까 이 친구가 콩물을 사용을 했는데 4분의 1리터씩 2번을 담아서 모두 사용했다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상모 돌리기 코너에 가면 이 친구는 내 상모의 끈의 길이는 6m의 3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2m의 3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수와 관련된 것을 알아봤더니 먼저 두부 만들기 코너에서 콩물의 양이
분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구의 상모 돌리기 끈에서 2m의 3분의 1로 이렇게 분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수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를 연산하는 단원에서는요,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훑어보시면 안 되고요. 한 글자씩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끊어 읽어가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얘기했던 거 구주하기 잊지 않으셨죠? 구하는 게 뭔지 확인하시고요. 주어진 조건을 꼼꼼히 따져주시는 거. 이거는 모든 수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준기가 사용한 콩물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분수의 연산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요. 준기가 사용한 콩물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분수의 연산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수라는 수를 연산을 할 건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먼저 분수의 덧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4분의 1리터씩을 두 번 담아 사용했으므로 4분의 1리터 한 번, 4분의 1리터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곱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이렇게 3 더하기 3은 같은 숫자가 두 번 더해 있는 거는 이렇게 3이 두 번 곱해져 있다고 우리가 약속했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이용해서 4분의 1을 두 번 더하는 것도 똑같이 곱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요, 개념과 원리를 명확하게 하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뒤에 새롭게 나오는 것을 조금만 응용해주면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수를 몇 번 더했는지에 따라서 3이라는 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더했네. 이렇게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곱셈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3이 4번 더해져 있네. 그 말은 똑같은 3은 4번 곱해주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의 덧셈이 자연수의 곱셈과 연결되는 것처럼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의 덧셈이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해서 더해진다면 분수의 곱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개념을 명확하게 익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명확히 익혔다면 수학 익힌 문제로 천천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이번 2단원 분수의 곱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그래요. 분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바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수 말만 들어도 어려움이 느껴지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분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분수의 곱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이 단원을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우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수의 몇 분의 몇은 곱셈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분수의 곱셈과 자연수의 곱셈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분수의 곱셈에서 공통된 계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간혹 초등에서 수학은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학은 계산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답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수학이거든요. 답은 하나지만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은 무수히 많아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계산만 빨리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 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생각을 좀 넓히시고요. 답만 빨리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수학은요, 빨리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면은 그게 바로 수학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수학, 올바른 수학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곱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이런 방법이 나왔는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